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하는 도중에 잠깐 짬을 내어 인사 말씀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박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불의 사고로 인하여 척수 손상을 입으면 현재 의학적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이 다친 부위가 심하냐 덜하냐에 따라서 장애를 조금 가지느냐 많이 가지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척수 손상을 입었다면 어저께 정상적으로 걷고 뛰고 하던 그런 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재활학과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지구상에는 척수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어제처럼 정상적으로 뛰고 걷고 축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완치율이 거의 아직까지는 어술이 그만큼 발전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저같이 척추 손상을 입고 의학이 발달해서 나설 수가 있다면, 지금도 예를 들어 나설 수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불의 교통사고로 당한 강원래 씨나, 또 아니면 영화에 보던 우리가 슈퍼맨도 사고로 인해서 척수 장애인이 돼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회복을 못 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척수 손상을 입은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덜함에 따른 따름이지, 내가 완치를 한다, 어제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그렇게는 거의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감이라는 것이 서두에 인사말에도 말했듯이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생활에 윤택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좀 더 편하고 좀 더 돈으로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을란가는 몰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내가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절박감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본인의 의지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척수 손상을 딱 입은 날로 치면, 그 날로 인해서 병원에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런 검사, 모든 치료, 검사 등등 병원 생활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환자분들이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전혀 인식을 못하고 제가 그랬듯이 병원에 어느 정도 치료를 하면 다시 걸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많이 지날수록 재활이 늦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머리에 항상 하고 있음으로써 항상 일어설 수 있다 마음은 좋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근데 그게 언제가 될란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설상 일어서더라도 내가 정상적으로 목발이나 휠체어를 안 짚고 안 타고 걷더라도 그때까지의 시간을 오로지 나는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면 그 세월이 허송 세월이 되는 겁니다. 만약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일어나서 목발을 짚든 휠체어를 안 타고 걷든 그런 경우가 되면 최고로 좋겠죠. 근데 만약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시간은 허송 세월이 되는 겁니다. 그 아까운 시간이 다 허송 세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하반신에 아니면 경추 손상으로 인해서 전신에 마비 증상이 왔다 하면 일단 그때부터는 보호자님들께서 의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본인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보호자는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척수 손상을 딱 있는 그날부터 우리는 세상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날 때처럼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린 애기들은 몰라서 일어나려고, 시간이 지나면, 돌이 지나면 뭐 일어나려고 뭐를 잡고 일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한 발짝 걷다가 뒹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옆에 애기 주위에는 다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다 채워주는 겁니다. 애기들이 넘어져도 넘어지면서 커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이 지나고 뭐 2년이 다 돼가면 이제 혼자 걷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그럴 때까지도 그 정도의, 안 넘어지고 그럴 때까지도 그 정도의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중도장애인, 우리 같은 척수 손상을 입은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척수 손상을 입어서 장애인이 되는 과정인데,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애기들 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뭐 몸을 뒤집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려고 혼자서 낑낑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기도 하고 엄마 보고 해달라고 그래야 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틀린 점은 애기들은 사고가, 이성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입니다. 오직 좋다, 싫다, 그것만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우리 중도 장애인들은 이때까지 생활을 하면서 인성이나 뭐 감정이나 이성이나 내 꿈이나 내 모든 게 형성이 다 돼가 있는 상황이라 어찌 보면 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절박감이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 절박감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순순히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생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적인 그런 생활로 인해서 그 절박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거지. 내가 갑자기 오늘날, 지금도 저는 30년이 돼도 아직까지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들 지금도 안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현실에 의학적인 근거로 따지면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이제 복지카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원에 다쳐서 바로 갔다, 그것도 치료 과정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때 치료할 때는 환자입니다. 환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은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때까지는 환자입니다. 환자.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딱 그 순간부터는 이제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 장애인은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장애인은 이제 모든 치료가 다 끝나서 더 이상의 현재 몸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스스로 내 혼자 할 수 있다는, 안 되면 될 때까지,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애기가 넘어져서 일나고 반복을 하듯이 우리도 휠체어 타는 부분, 아직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 장애가 됐다. 근데 아직까지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혼자 스스로 휠체어에 올라타지도 못하고, 또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휠체어에 옮겨 타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바닥에 혼자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되면 항상 보호자가
그때까지 붙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내가 조금씩 몸으로 터득하는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두려움 없이 절박함은 내가 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한다. 또 내가 내 스스로 내 옆에 보호자가 없어도 내 스스로 해결을 다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되려면 그 절박감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쓰러지는 만큼, 내가 아파한 만큼 그걸 느껴야지만 내 스스로의 재활, 말 그대로 재활,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절박감이란 것에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절박감이 생기는 겁니다.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노숙자가 됩니까? 노숙자는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박감, 희망, 꿈, 그 꿈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세상 이치가 내가 해야만 모든 게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 무엇이 해주는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누워서 일어나는 법, 누워서 혼자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양치하고 침대에서 휠체어에 내려와서 휠체어를 타고 세면장에 가서 양치하고 뭐 세면하고 등등, 이게 절박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재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그 단축을 시키려면 내가 내 옆에 보호자가 없이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 절박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 옆에 내 가족들도 내 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며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따로 뭐 된다 안 된다 거절로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건 거절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안 하면 아무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많은 분들이 장애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제 같은 척수 장애인이 있다거나 휠체어 생활 하신다거나 하는 분들이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옆에서 장애인 필요하면 도와는 줄 수 있지만 맹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맹목적이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워서 물컵이 내 손 한 두 발짝 가야 되는데 뭐 엉덩이를 들어서 내 몸을 들어서 두 번 들고 가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를 물 좀 줘 해서 보호자가 불러서 물 좀 줘 했을 때 보호자가 갖다 줬을 때 그 물은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지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해왔고,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만 절박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든 부분이 해결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첫 번째 조건이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박감이다. 그 절박감을 가져야만 그 나머지 하나씩 이제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안 잡히가 있고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어수선하고 힘이 없고 한데 다른 거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날까지 내가 남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재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생각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나는 이제 태어났다. 나는
애기다.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시고, 절대 희망은 끈을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평생 이제 보호자가 옆에 자리를 해야 됩니다. 보호자가 옆에 자리를 한데도 욕창이 생기거나 뭐 등등 생활 과정에 최고 힘든 부분이 욕창 부분입니다. 욕창 부분은 생명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욕창이 생겼다면 초기에 나서야 되지. 그걸 뭐 낫겠지 일반 상처 우리가 요런데 뭐 신경이 있는 부분은 그냥 뭐 푹 패여서 끓여서 피가 나도 그냥 닦아서 따까리 앉으면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욕창은 내가 감각이 없는 부분에 상처가 났다면 최하 보름, 본인 스스로가 관리를 잘못하면 기간이 그거는 정해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창 부분은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이 절박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본인 스스로가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나는 이제 태어났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란가. 애기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서 내 엄마가 해주는 대로 누워있다가 엄마 안아주면 엄마 품속에 있다가 또 젖 먹으려면 분유 먹으려면 또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본능적으로 본인이 그동안 이유식을 한 결과 몸에 힘이 생겨서 뒤집습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본능으로 하는데, 우리 척수 손상 장애를 입은 분들은 본능이 없습니다. 본인이 안 하면 못 합니다. 본인이 안 하면. 그래서 항상 나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쉬운 말로 당신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30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 나는 그게 안 되던데.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걸어 다녀야죠. 그 과정이 인자 자기 노력한 만큼에 따라 길든지 짧든지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절박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차츰차츰 하나하나 제가 생활하는 부분을 휠체어 타는 모습도 이제 한 번씩 보여드려야 되고, 또 뭐 휠체어에서 뭐 내려오는 거, 활동하는 거, 뭐 자그마한 턱이 있다든지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박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화면 앞에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척수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용기를 잃고 꿈을 잃으면 모든 게 그걸로 끝난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만 감사합니다. 오늘은 절박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보충 설명할 게 있으면 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컨텐츠로 다음에는 뭐 야외 활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차에 올라타서 제가 혼자 움직일 때 휠체어를 어떻게 실른다든지 뭐 등등 하는 부분, 재활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후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용기와 꿈, 희망,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힘냅시다. 감사합니다.